안녕하세요. 건물과 임대 전문가 이헌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이 8월 29일 오전 지금 9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가 엄청 옵니다. 간밤에는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선풍기를 틀어놨다가 껐어요. 아이가 감기 걸릴까봐.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딸아이를 아무래도 혼자 양육하다 보니까 좀 항상 걱정해요. 아이에게 모든 신경이 쓰여요. 어쩔 수 없죠. 모든 부모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떤 것보다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걱정하고 가장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식의 건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출근길에 어떤 얘기를 좀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요즘에 그 부동산 버블 한동안 얘기 나왔던 건데, 부동산 버블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 부동산의 어떤 앞으로의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부동산의 미래나 이런 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사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좀 너무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다양한 아무래도 제가 교수님들과 그런 어떤 그 공인된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 부동산과 굉장히 쌍둥이처럼 흡사하고 그 정책을 똑같이 펼쳐나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의 집값을 누른다고 이제 풍선을 눌렀는데, 이제 경기도 좌우축으로 다 이제 풍선이 부풀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에 그 손을 떼었더니 오히려 서울도 올랐더라. 그래서 오히려 지금 풍선 백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고, 사실 저도 지금 김포에서 살고 있지만 김포 집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집이라는 건, 집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책적인 거나 시기적으로 특유의 목적으로 많이들 이번에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물리신 거잖아요. 사실 2017년, 18년, 19년도까지 사셔서 양도세 낸다 생각하고 2021년도 말 전에, 2021년 9월 전에 이제 매도하신 분들은 실제 진짜 전문가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진짜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지금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022년까지 이제 그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사실 물리신 거죠. 그 이상 더 오를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미 공급률 해놨던 게 지금 이제 막 분양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착공하고 있는 현장도 많고, 근데 이제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 그만큼 공급률이 풀기 때문에 사실 집이 엄청 많은 상황이고, 노후 건물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래야지, 이게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틀리다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사실 정보가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가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공개된 자리에서 누가 누구 말이 맞다라고 탁상공론을 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걸로 원탁회의를 하면은 365일에도 사실 결론이 나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그 모든 결정을 이제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이 국토부나 일부 이제 전문가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큰 거예요. 왜? 건물 가격은 굉장히 많이 그간 올랐죠. 2017년도 16년도만 해도 서울 강남 쪽에 40억 50억 하던 꼬마 빌딩이 150억 정도 갔는데, 문제는 건물 가격은 올랐는데 임대료는 2016년 수준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적어지고 대신에 임차인들 입장에선 이 부담이 됩니다. 그동안보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경기는 안 좋고, 그러니까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현상,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님이 없죠. 손님이 없는데 아무래도 관리비,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 사실 부담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장사를 접고 새로운 길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공실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공실로 인해서 지금 현재 2023년도 8월에는 누구도 임차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임대인들이, 추경매수에서 사신 임대인들이 대출을 껴안고 사셨기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을 해야 돼서, 사실 대출 이자만큼 나가는 임대료만 책정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20억만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연 6%라고 하면 1년에 1억 2천이에요.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에 건물 이자를 내려고 임차인을 대부분 부가세 포함하고 이거저거 한 1,200에서 1,500 정도로 저렴하게 형성해서 받으신다고 해도, 사실 어떤 임차인이 1,100에서 1,200만 원, 1,500만 원의 월세를 낼 수 있는 임차인이 몇 명이나 돼요. 최근에 성수동에 이제 디올 매장이 들어왔습니다. 자, 디올 매장이 성수동에 들어온 배경에는 다양한 게 있지만, 사실 강남 청담에 있어도 될 법한 매장이 성수동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강남이나 성수동에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명품 매장들도 강남이나 청담 상권에서 유지하기가 어렵구나. 그러면 다리 하나 건너고 입지적으로도 가깝고 젊은이들이 많이 핫플레이스, 굉장히 많이 인플루언서들이 누리고 있는 성수동이 좋겠다라고 보고 들어간 거겠죠. 거기에는 임대료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정답을 드릴 순 없지만 간단하게 제가 팁만 드릴게요. 임대에 집중하지 마시고 스스로 매장이나 이 스타벅스, 그리고 홈플러스 안에 있는 생선가게 매대, 롯데마트 안에 있는 야채가게 매대, 이런 매대들의 어떤 수수료 매장 스타일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 매장, 공유, 이런 키워드에 집중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매칭하고 키테넌트를 해서 브랜드를 입점할 수 있는 업체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회사도 그런 업체 중에 하나고요. 사실 단순 임대에 맞추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도 지역의 공인중개사 몇 군데만 돌아다니면 사실 수요만 있으면, 임차인만 있으면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건물주분들, 임대인분들 이제 허리띠 졸라 매시기 전에 조금 더 정보의 접근성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제보나 문의, 관리 등의 상담은 이메일 bildq@naver.com, buildq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도 호구냐? 그만 관리업체 가락하자.
지금 당장